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연초에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명절 전에 제가 좋은 결과를 좀 안겨드렸어야 되는데 준비했던 경주가 썩 좋은 결과를 끌어내지를 못했어요.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갔던 1호 7경주에서 아메리카 골드를 중심으로 히어로파이터가 주력이었고요. 늘 가을이 반주력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경주를 적중으로 가져가면서 복성식이 50배, 쌍승식이 115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복 71배 정도도 활용할 수 있죠. 주력 반주력 안에서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휴장전 경마였습니다. 자, 이제 갑진년의 경마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주에 새 첫 대상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배.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세계일보배 시행 일자가 좀 늦어졌어요. 지난해는 1월 달에 있었던 경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이 세계일보배가 1200m로 펼쳐지기 때문에 1200 대상 경주는 항상 게이트, 이 출발지에 따른 경주의 유불리,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추첨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주죠. 일단은 오늘은 이 게이트 추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트에 따른 유불리, 이러한 변수는 배제하고 능력, 훈련,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일단 대한질주를 한번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대한질주는 지난해 1200으로 시행됐던 큰 대회 코리아 스프린트, 당시에 일본 마필이 우승을 거두고 부경에 벌마이스타가 준우승을 했던 그러한 경주였는데요. 이 레이스에서 대한질주가 6위를 차지합니다. 자, 그때 국내 마필 가운데 대한질주를 이긴 말은 어마어마 벌마이스타 두 마필밖에 없어요. 같은 경주에 나왔던 경주마 중에 이번에 같이 나오는 경주는 라운탑맨, 이스트젯, 당시에 꼴찌를 했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단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스피드와 순발력 자랑했던 마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컵에 나왔는데 그 레이스에서 6위 대한질주 그리고 10위 라운탑맨, 요 두 마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 게이트와 9번 게이트입니다. 라운탑맨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라운탑맨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외곽에 벌마이스타가 이제 선행을 밀고 나가는데 그 뒤에 바짝 따라붙어요. 안쪽에 있는 1번은 이제 일본 마필이고, 그리고 대한질주가 5위권 선두그룹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대한질주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의외로 1200에서 그동안 성적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날 코리아 스프린트컵에서는 선전을 했습니다만, 자, 그건 라운탑맨은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썼습니다. 직선줄에서 걸음이 좀 무뎌지고요. 선두권을 추격해왔던 대한질주가 힘을 써봅니다만 선두권이 워낙 강합니다.
종반까지 끈기를 발휘해 봅니다만 대한질주가 6위, 라운탐맨은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장초일 기수가 대한질주는 그대로 고삐를 잡을 것 같고요. 라운탐맨은 이번에 최범현 기수가 고삐를 잡을 것 같습니다. 두 마필 모두 약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주력에 영향을 줄 만한 질병은 아닙니다. 라운탐맨은 좀 휴식 차원인 것 같고 식이성 식욕 부진도 좀 있었고요. 뭐 대한질주는 약간의 찰가상이 있는 정도인데 뭐 두 마필 모두 경주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고, 자, 대한질주가 그 경주 뛰고 나서 코리아 스프린트컵을 뛰고 나서 이제 국제신문배에서 1400경주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대한질주가 또 3위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 캄스트롱 두 마필에 이어서 캄스트롱은 조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였죠. 뭐 대한질주도 생각보다는 잘 뛰었다 라는 그러한 점에서는 이번 경주 대한질주의 어떤 선전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4번 게이트입니다. 출발 양호했습니다. 대한질주의 순발력은 뭐 선행을 보장할 정도의 그런 탁월한 순발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준급이다. 그리고 이 마필의 강점은 순발력에 이어서 치고 나오는 중속 그리고 직선줄의 힘, 중속과 파워가 상당히 뛰어나요. 자, 지금 한 5위권 정도에 버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이제 비슷한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어갔고 두 마필이 직선줄에서 추진하는 것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어마어마는 이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거머쥐고요. 이제 보면은 대한질주가 직선줄에서 좀 정주행이 안 되는 아쉬움을 뭐 이번 경주도 그렇고 코리아 스프린트컵도 그렇고 뭐 장초일 기수가 이 마필과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 제대로 못해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갈바지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보여주는 이 스피드, 힘 이러한 측면이 워낙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 1순위를 꼽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대한질주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급에 같이 뛰었던 라운탐맨 그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면 출발지가 안쪽일 경우에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요. 외곽으로 좀 밀려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존 강마들 중에서는 대한질주와 라운탐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때 월요일 훈련 내용으로는 뭐 라운탐맨이 대한질주도 이제 좀 강하게 놔주는 스타일이에요. 경주를 앞두고 아주 강하게 소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라운탐맨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마필 모두 컨디션은 아주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의 대지초이스라는 마필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 1등급 올라온 마필 가운데 서울 부경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다. 자, 1등급에 올라온 두 번의 경주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달 1200경주예요. 발빠른 1번지가 있었고 영광의 레전드, 닥터 시저, 그리고 이번 대회에 같이 나오는 미라클 드리밍, 해피피버 요런 마필들하고 이제 같이 레이스를 치릅니다. 자, 미라클 드리밍과 해피피버 5번, 9번 요 마필들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지 초이스는
4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늦발했죠. 발주에 기복이 있어요. 요 마필은. 뭐 해피피버도 지금 후미에 있고요. 미라클 드리밍은 선두권 뒤에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미라클 드리밍이 제일 좋아요. 그 뒤에 바로 데지 초이스가 있죠. 해피피버는 뒤에서 세 번째. 자, 직선주로 치고 나옵니다. 데지 초이스가 이제 안쪽에서 뚫고 나오는데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채찍대한 반응. 목이 약간 높은 듯 보이면서도 목놀림이 괜찮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늦발하고도 우승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자, 그러면 해피피버는 어디까지 올라오나 한번 볼까요? 미라클 드리밍은 선두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종반 폭발력에서는 좀 모자란 모습이고요. 해피피버가 뚫고 올라오는 끝걸음에서는 괜찮습니다. 결승선 통과한 뒤에는 바로 미라클 드리밍을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데지 초이스 다음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1등급 두 번째 경주입니다. 1800 레이스. 1등급에 올라오자마자 능력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2번 게이트입니다. 2번 데지 초이스입니다. 출발이 무난했습니다. 바로 그전 경주와 비교하면 뭐 출발이 상당히 양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선행을 나선 프로칸설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가는 마타이탄. 최근 마타이탄의 기세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1등급 강막 크레이지 콘티가 바로 데지 초이스 뒤에 있고요. 안쪽을 뚫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자, 채찍을 대고 추진을 하자 보여주는 폭발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데지 초이스. 앞다리를 시원하게 뽑아주고 힘이 제대로 실려요. 선행을 나섰던 프로칸서를 끝내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직선주로에서 보여주는 폭발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분명 주목받을 만합니다. 데지 초이스의 1등급 두 경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200 르바라고 보여준 폭발력, 그리고 1800에서 1등급 강마들을 상대로 보여준 경주력, 최근 1등급에 올라온 마필 가운데 서울과 부경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데지 초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빅스고 한번 살펴봐야죠. 빅스고. 이 빅스고도
뭐 1등급에 올라온 지 그렇게 뭐 오래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등급에서 올라오자마자 1600 입상을 해낸 바 있고요. 최근에는 2000m에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기록한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2000m 우승을 기록했던 빅스고 2번 게이트입니다. 출발 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뭐 기복이 좀 없다고 할까요? 이 레이스가 이제 조금 뒤로 밀리고 꼬이면은 직전처럼 기복을 보이기도 하는데 안정적으로 선두권의 자리만 잡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면 이 마필도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려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자세도 낮고 주폭도 크고 전체적인 밸런스나 안정감은 뭐 방금 거론했던 대한질주, 라운탑맨, 돼지초이스, 빅스고 요 4도 중에서는 빅스고가 주행 밸런스나 체형 요런 쪽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빅스고하고 돼지초이스는 돼지초이스는 5세마죠. 대한질주가 6세, 라운탑맨이 7세입니다. 5세 초반인 빅스고와 돼지초이스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여지가 많은 마필들입니다. 자, 내측에서 선두로 바로 치고 나왔어요. 직선주로 추진하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탄력을 유지합니다. 이게 지금 2000m예요. (1등급) 경주 첫 승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빅스고. 자, 이 빅스고가 직전 경주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태 상당히 좋고요. 빅스고는 조교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출전한 마필 가운데 서울 마필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빅스고예요. 월요 훈련인데요. 자, 이렇게 가서 뒷직선부터 아주 강도로 올려서 뛰었는데 한 바퀴를 아주 강하게 뛰고 길게 소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힘이 남습니다. 현재 빅스고의 컨디션 베스트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살펴본 마필 대한질주, 대한질주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라는 판단이고요. 라운탑맨, 돼지초이스, 빅스고. 기세로는 두 마리에 검증된 능력은 앞에 있는 두 마리입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별정 경주로 펼쳐있는 별정 A급 정량 방식이죠. 순마라고 거세마가 57, 앞말은 55. 이 부담 중량도 변수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대한질주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을 과중하게 달고도 그동안 꾸준하게 능력을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라운탑맨은 부담 중량이 과중했을 때 좀 기복을 보였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7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빅스고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 큰 문제 없을 정도의 체형과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데지초이스도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에요. 57을 달고 입상을 해낸 전적은 없습니다만 56을 달고 입상을 한 우승을 한 경주도 있고 어쨌든 힘이 차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라운 탑맨을 제외한 나머지 3두는 부담 중량은 큰 문제가 없다. 그 중에서도 대한질주가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뛰는 능력은 그동안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두 가운데 굳이 우열을 가리며 순서를 꼽아보라면 저는 데지초이스를 가장 먼저 놓겠습니다. 대한질주는 1400에서 경주보다 1200에서 유독 인연이 없었어요. 지난해 세계일보배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순위급 말석이었죠. 빅스고 라운탑맨. 라운탑맨이 안쪽 1, 2, 3번 게이트. 게이트를 잘 받고 다른 순발력 우수한 마필들이 밀려버리면 뭐 요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게이트 발표나고 나면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는 4강은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복병권을 한번 살펴봐야죠. 이 인기마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지난해 세계일보배 우승마, 그때 쟁쟁한 마필들을 다 제압하고 점핑 출전했던 와우바우가 지난해 세계일보배 우승을 차지했죠. 당시에 장산레이즈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디펜딩 챔피언 와우와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와우와우가 한동안 컨디션이 흔들려 있었어요. 부진했었고, 지난해 8월, 6월 이런 경주에서는 거의 뭐 바닥을 쳤죠. 이날은 뭐 대상 경주였습니다만. 근데 공백을 가지고 좀 쉬었다 나왔던 올해 1월달 경주, 와우와우의 회복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주에는 장산레이즈도 나옵니다. 4번과 3번 요 두 마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와우와우의 출발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장산레이저는 후미에 지금 포진하고 있고요. 와우와우는 뭐 작정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뭐 선행, 선입, 추입 다 됩니다. 조금 느린 경주는 밀고 선행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추입도 가능했었고, 지난해 세계일보배에서는 추입을 했습니다. 자, 복귀전, 공백 복귀전이었던 이 경주에서 와우와우가 이제 선두권에서 치고 나옵니다. 장산레이저가 안쪽을 파고들면서 힘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라스트. 장산레이저가 살짝 앞서가는 듯 했는데 라스트 끝걸음에서 밀고 나오는 와우와우의 근성이 장산레이저보다는 좀 앞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휴양 공백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와우와우의 지금 그림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훈련 과정에서도 그 모습이 역력하게 읽혀집니다. 올해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와우와우의 컨디션은 뭐 거의 베스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발로님이 상당히 경쾌하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와우와우와 찰떡호흡을 보일 송재철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줄지 뭐 강력한 복병권으로 봐도 손색이 없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외 나머지 마필 중 뭐 부경회에서 올라올 한강 세이버, 선두권에서 변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해피피버, 후미에서 날아올 수 있는 마필, 뭐 이런 마필들도 복병권으로 꼽힐 수 있는 경주입니다만, 일단 기존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보다 전력 열세로 볼 수 있겠죠. 4세마인 한강 세이버가 그나마 발전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최근 경주에서도 선전을 보였기 때문에 게이트를 잘 받는다면 뭐 복병 역할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훈련하는 모습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번 경주는 돼지 초이스 일단 소리 올라와서 훈련하는 모습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돼지 초이스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습니다. 그리고 최강막급들과의 싸움에서도 금정이 된 대한질주, 빅스고, 라운탄맨, 요 구도에 디펜딩 챔피언 와우와우, 그리고 뭐 또 한두 변수 정도가 있다면 출발지가 유리할 경우에 한강 세이버 정도 도전 세력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대상 경주 세계 1법의 4파전 구도의 복병권 2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훈련과 게이트 발표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 마필들 위주로 일단 집중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겠고요. 훈련 추적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자, 우리 첫 대상 경주 일요일 7경주에 시행됩니다. 세계 1보배를 살펴봤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추적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갑진년 명절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여름 휴장 때까지 쉼없이 달려갈 예정이고요. 첫 테이프 잘 끊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주말 경마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